강물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눈앞에 흐르는 물결을 따라 시선을 맡겨둔 적이. 물은 쉬지 않습니다. 물은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낮은 곳을 향해 묵묵히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꽉 쥐고 있던 마음이 스르르 풀립니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가슴 어딘가가 살며시 내려앉습니다. 강물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세상 어떤 말보다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품고 계신 여러분께 저 강물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드리고 싶습니다. 멈추지 않는 강 스스로를 정화하는 힘. 깊은 산골 마을에 아주 오래된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강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드신 어르신도 그 어르신의 할머니의 할머니도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그 강은 흐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봄이면 삼벚꽃 연분홍 꽃잎을 살포시 띄어보냈고 여름이면 발목을 담그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품어 안았습니다. 가을엔 붉게 물든 단풍잎을 편지처럼 실어 나르고 겨울엔 차가운 눈송이를 녹여 제 몸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강은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윗마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커먼 흙탕물이 산을 타고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누군가 버린 쓰레기들, 오래 썩은 나뭇가지들, 세상의 온갖 우물이 맑고 고요하던 강물 위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강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소리를 질렀을까요?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버둥거렸을까요? 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강은 그저 흘렀습니다. 더럽혀진 채로 탁해진 채로 그래도 멈추지 않고 아래로 더 낮은 곳으로 묵묵히 흘렀습니다. 그렇게 흐르고 또 흐르는 동안 무거운 것들은 강바닥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가벼운 것들은 갈대숲에 걸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이 넓은 바다에 닿았을 때 그 강물은 다시 맑아져 있었습니다. 처음처럼 아니 처음보다 더 깊고 투명하게 우리 가슴 속에 걸려있는 그 이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스치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사소한 오해 하나로 등을 돌린 형제. 어느 순간부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자식. 십수년을 곁에 있었으나 말 한마디에 멀어진 오랜 친구. 그 얼굴들이 지금도 가슴 한켠에 날카롭게 걸려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름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시절을 가만히 떠올리다 보면 갑자기 목끝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밤새 뒤척이던 기억, 서러워서 이불에 얼굴을 묻었던 그 밤들이 생생하게 살아 돌아오기 때문이지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 당연한 겁니다. 살아온 세월이 깊을수록 관계의 상처도 깊이 패이는 법이고 아꼈던 사람일수록 그 실망과 서운함도 더 크게 남는 법입니다. 특히 이 나이에 겪는 인간관계의 갈등은 젊을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젊었을 땐 앞만 보고 달리느라 미쳐 보이지 않던 서운함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식들은 제 살 길 찾느라 바쁘고 오래 함께하던 인연들은 하나둘 곁을 비워갑니다.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없이 소중해지면서도 정작 작은 말실수 하나에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젊을 땐 대판 싸워도 이틀이면 풀렸는데 이젠 한번 틀어지면 그게 그냥 끝이 되어버려요.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한데 내가 먼저 손 내밀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다고 이대로 있자니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고. 말씀을 마치고 눈을 내리까신 그분이 메마른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억울함과 단둘이 씨름하셨을까? 얼마나 많이 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셨을까? 가슴 깊은 곳이 찡하게 아려왔습니다. 강물처럼 산다는 것. 저는 그분께 조용히 여쭤보았습니다.
어르신, 강물에 더러운 오물이 떨어지면 강물이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흘러가겠지요. 예, 맞습니다. 강물은 오물과 싸우지 않습니다. 강물은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들어왔다고 그것을 붙잡고 시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왜 여기 들어왔느냐고 따지지 않고 억지로 밀어내려고 버둥거리지도 않습니다. 강물은 그저 자신의 길을 갑니다. 자신의 본질인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흐르다 보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상처와 억울함 그리고 오래된 갈등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풀려고 들면 실타래처럼 더 꼬이기 마련입니다. 잊으려고 애쓰면 쓸수록 상처는 더 선명하게 각인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화해를 강요하면 굶었던 것이 오히려 덧나고 맙니다. 그럴 때 강물처럼 해보십시오.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무거운 장부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 위에 그 마음을 살며시 올려두는 겁니다. 세월이라는 약, 순리라는 이치. 세월은 참으로 신비로운 힘을 가졌습니다. 5년 전, 10년 전에는 당장 숨이 막힐 것 같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던 일들이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그저 굽이진 인생길의 작은 모퉁이 하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땐 저 굽이를 어떻게 돌아야 할지 몰라 밤새 가슴을 쥐어뜯었는데 지나고 보니 우리는 결국 그 길을 다 지나왔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주는 치유입니다. 그것이 세월이 가진 약의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순리라고 합니다. 이치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이치이고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면 서늘한 가을이 찾아오는 것이 이치이듯 인간사의 모든 갈등과 아픔도 시간이라는 거대한 이치 속에서 결국 씻겨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며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억지로 맞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용서하려고 이를 악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치를 믿고 시간을 믿고 흐르면 됩니다. 마음에 여백을 두십시오.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흘려보내기로 결심해도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려고 누우면 그 사람의 얼굴과 말투가 떠올라 이불을 걷어차기도 하지요. 밥을 먹다가도 목이 메이고 차를 한 모금 마시다가도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창문을 여십시오. 바람이 들어오게 두십시오. 그 바람을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그 바람이 내 방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창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바람은 결코 방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 스쳐 지날 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괴로운 생각들도 실은 이 바람과 같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도 말고 쫓아내려 기를 쓰지도 마십시오. 왔으니 오게 두고 갈 때가 되었으니 가게 두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지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찻잔에 물을 가득 채우고 흔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이 쏟아집니다. 노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물이 쏟아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흔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노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찻잔을 반만 채우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마음을 원망으로 가득 채우지 마십시오. 억울함으로 꽉꽉 채우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여백을 남겨두십시오.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작은 흔들림 하나에도 평온이 쏟아져 버리지만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면 웬만한 흔들림쯤은 넉넉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여백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 여백에서 새로운 인연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맑아집니다. 강물이 결국 맑아지는 이유는 강물이 특별히 강해서도 참을성이 남달라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강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지독한 상처가 있어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져도 오늘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 먹어야 합니다. 서운함이 채 가시지 않아도 아침이면 눈을 뜨고 마당을 쓸고 창밖의 참새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바로 흐르는 것입니다.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강물처럼 사는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토록 무겁던 마음이 솜사탕처럼 가벼워지는 날이 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고 조금은 측은하게 보이는 날이 옵니다. 아니, 어쩌면 먼저 전화를 걸어 그동안 잘 지냈느냐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자존심이라는 낡은 옷을 조용히 벗어두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갉아먹던 미움에서 스스로 해방되는 것이기에 진정으로 나 자신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긴 말도 필요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 쑥스러우시다면 짧은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날이 차가워졌는데 건강은 좀 어때? 오늘따라 내 생각이 나더라. 그 몇 글자가 수년 묵은 응어리를 녹이는 봄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유독 가슴에 밟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께 오늘 작은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강물은 오늘도 변함없이 흐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고여있게 두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흐르게 하십시오. 흐르는 강물은 썩지 않습니다. 흐르는 마음은 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흐르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롭고 넓은 바다에 닿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강물처럼 유연하고 바다처럼 깊고 고요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합장